그 고조선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조선에 대한 학설이 세 가지야. 고조선에 대한 학설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믿는 단군 왕검의 고조선은 중국의 옛날 사서에 나와 있는 팔조법금, 팔조법금을 기원으로 해서 그리고 많은 신화와 전설로 남아있는 단군 왕검이 이 그 뭐예요 곰 토템 부족과 그 다음에 이주민이 연합을 해서 그 호랑이 토템 부족을 쫓아내고 축출하고 세운 부족 연합 정부가 그 고조선이었다. 그래서 그 고조선에서 단군 왕검은 이 단군은 제사장의 의미를 얘기하고 왕검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였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렸을 때 후딱 지나가서 기억이 잘 안 나죠? 그게 단군 조선의 의미예요. 왜 이제 환웅이 와가지고 호랭이하고 곰하고 딱 꼬셔가지고 마늘하고 이렇게 쑥하고를 그 100일 동안 먹어라. 그런데 호랑이는 중간에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곰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걸 다 먹고 웅녀가 돼가지고 환웅이랑 분가분가해서 단군을 낳았다. 그게 이제 전설의 시작이잖아. 근데 그 전설의 의미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역사책에서 이게 그 이주민족 환웅족은 이주민족이고 그 한웅 그러니까 이 이주민족이 선민의식 우리는 상제의 그 서자다. 얘는 이제 상제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예,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선민의식을 가진 이주민이 곰 토템, 곰을 토템의 상징으로 여기는 부족하고 연대해서 고조선을 만들었다라고 아이들에게 해석을 해서 가르쳐요. 그 이제 단군 왕검이 알고 있는 고조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그러다가 이 고조선이 말기에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 고조선은 뭐 기원전 뭐 2000 몇백 년 뭐 그러니까 2333 그죠? 기원전 2333년에 단군 고조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단기라는 표현을 쓰잖아. 단기라는 표현을 써서 그 서기 2000년이 4333년이고 그로부터 우리가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 2348년 그게 단기야. 들어봤죠? 단기. 단군 왕검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의 기원이 그러니까 지금의 2015 더하기 2333 그래서 4348년 이게 현재 단군을 기원으로 한 연도다. 이게 단기 개념이야. 단군 왕검부터 시작됐다 고조선이 하나. 그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 기원전 12세기경 그러니까 11세기인가 12세기경에 기자라는 주나라 왕실이 무너지면서 주나라 왕족인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기자동래설이야.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주장하는 중국에서 주장했던 게 기자조선. 그래서 기자동래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기자조선이 있다. 이것까지를 역사책에서 인정을 해요. 국사책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조선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기원의 문제야. 두 개는. 두 개는 기원의 문제야. 단군 왕검이라는 이주민족과 곰토템 부족이라는 정착민족이 연합해서 고조선을 만들었다. 이게 단기의 기원. 이게 기원이야. 근데 그게 아니로 그런 거 없었다. 그런 거 없었고 주나라 왕실이 무너지고 선진문물을 가진 기자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세웠다. 그게 기자동래설이야. 그래서 기원이 기자냐 단군이냐 이게 두 가지 기원설이 달랐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위만조선. 이 위만조선은 기자가 세웠든 단군이 세웠든 상관없는 거야. 고조선 왕실이 있었는데 고조선 왕실이 굉장히 나약해지고 그 힘이 없어서 영향력이 막 허물어질 때 그때 이 위만이라는 애가 그 중국의 왕실에 와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고조선의 왕실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 고조선의 주권을 행사했다. 그게 위만조선이야.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내용인데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한번 사실 확인해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요게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역사 수업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고조선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서 단군왕검의 고조선, 기자의 고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이 위만조선은 둘 중에 누가 세웠든 고조선 왕실이 무너져 갈 때 위만이라는 애가 원래 우리 조선족이지만 그 중국 땅에서 세력을 키워서 고조선 왕실을 무너뜨린 쿠데타 세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위만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대표 지필진으로 뽑은, 그래서 상고사에 대한 서술을 늘리겠다고 얘기한 바로 그 최몽룡 교수는 우리의 고조선의 기원을 뭘로 잡는다? 위만조선으로 잡는 사람이야. 단군조선도 아니요, 기자조선도 아니요, 위만조선이 고조선에 유일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그 뭐라나 정부체제를 갖춘 건 위만조선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사편찬 대표 지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긴 설명을 딱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단군왕검을 부정하는 국정교과서, 단군왕검의 고조선을 부정하는, 단군조선을 부정하는 국정교과서. 그래서 제목이 된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국사편찬 대표 지필을 맡기겠다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라고. 단군조선은 없다. 위만조선이 고조선의 형태를 갖췄다 라고 얘기하는, 한마디로 역사적인 전통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그 국사편찬 위원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최초의 고대 국가가 위만조선이라고 적시해 고조선을 최초의 국가로 보는 기존 교과서의 기술과 배치되는 논란을 제기됐다. 저 말이 그 말이야. 이해가 돼요? 역시 역사 쿠데타야. 우리 민족의 역사적 기원을 굉장히 좁은 그 규모로 잡고,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갖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지금 국정교과서 지필시키는 거예요. 더 웃긴 게 뭐냐? 공개할 만한 2명 중에 하나가 저런 수준이야. 지금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애들은 얼마나 더 후졌겠냐고.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애들이 지금 저 국정교과서 쓰겠다고 모여있겠냐고.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공개한 애가 단군조선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왜 문제냐 이런 거지. 즉 박근혜와 그 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구성원들은 단군 고조선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 민족, 이건 다른 말로요. 여러분, 우리가 단군 왕검을 배울 때 국민윤리 시간에도 단군 왕검을 배워요. 뭘로? 단군 왕검의 그 정치 철학이 나와. 그게 뭐야? 홍익인간. 들어봤죠? 홍익인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넓을 홍, 이로울 익.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그래서 다수의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천명한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나라의 자생적 민주주의의 시작을 홍익인간에서 찾는 거야. 그게 단군왕검의 의미예요. 단군왕검이 추구했던 세상의 정치 철학이 홍익인간,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그래서 다수에 의한 정치, 이거를 맨 처음에 천명한 게 단군왕검의 홍익인간이란데, 지금 위만조선이다. 그러면 이게 쿠데타한 애가 고조선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원도 부정하고 우리 민족의 정치 철학도 부정하고, 그게 지금 박근혜가 쓰려는 역사책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제가 혹시 뭐 설명 잘못한 게 있나요? 먼저 설명 잘못한 게 있다라면 그 부분을 우리 저기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잘못한 게 없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너무 빠른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기 재방송을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방송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그래서 은인가? 주나라가 아니라 은나라?
은나라가 망하면서 그 기자가 하긴 기원전 12세기니까 그렇겠네. 그죠? 주나라가 만들어진 게 기원전 11세기경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중국의 이제 은나라 주나라 뭔 얘기예요? 중국은 이제 중국의 우리나라는 역사를 어떻게 봐요? 고조선 다음에 그 뭐 사만과 연립정부. 그러니까는 남쪽에는 사만이 있었고 위쪽에는 부여가 있었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있었다. 그게 이제 고조선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을 연맹왕국 시대라고 불러요. 고조선 시대, 그 다음에 연맹왕국 시대. 그리고 고조선이 세 가지. 그러니까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고조선. 그 밑에가 뭐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그래서 연맹왕국 시대. 그 뒤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사실은 사국시대라고 해야 돼. 가야가 꽤 오래 살아있었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삼국시대가 있고 그 밑에가 뭐예요? 그 북쪽은 발해가 통일하고 남쪽은 신라가 통일해서 남북국시대. 그 밑에가 뭐야? 발해가 먼저 멸망하고 신라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막 분열되잖아. 후삼국으로 분열됐다가 고려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왕실이 무너지면서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정도전이 역성혁명을 준비해서 이성계를 왕으로 하는 조선이 건국됐다. 조선 말에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개명을 했으나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피탈당했다. 그리고부터 36년 후에 광복을 찾았고 3년 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 이게 우리의 역사라면 중국의 역사는 저 옛날 아주 먼 옛날 기원전 3000년경에 하나라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다. 그 하나라 다음으로 있었던 게 은나라였다. 그래서 이 하나라 은나라에 은나라에 유명한 그 왕이 있어. 사망오제가 은나라인가 그렇죠? 3명의 뭐 황제와 뭐 5명의 지혜로운 황제가 있었다. 그게 이제 하나라 은나라 요때. 예. 그 주나라까지도 들어가나? 그래서 이제 하나라 은나라가 이제 중국의 고대 왕조인데 이 하나라하고 은나라는 역사적인 증거라기보다 신화적인 존재였어. 그런데 은나라가 터가 발견돼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의 도시국가의 터까지 발견돼서 하나라도 역사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까지가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12세기까지 존재했던 1800년 동안에 존재했던 신비로운 왕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가 망하면서 주나라가 건국이 돼. 주나라가 건국이 돼서 주나라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 하면 주왕이 자기의 친인척들에게 나라를 나눠주고 봉건제도라 그래서 각각 쪼개서 관리를 잘해라. 그래서 봉건 왕국으로 주나라가 건설이 돼서 봉건제 시조가 돼. 근데 이게 주나라가 한 400년이 지나니까 이게 여러분 혹시 몇 대조 할아버지의 손자하고 친하게 지내요? 뭐 10대조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친하게 지내냐? 안 친해. 이게 400년이 지나니까 봉건 제후들이 원래는 한 시에서 시작됐지만 이미 다 적대적 관계가 된 거야. 그래서 주나라 말에 춘추 전국시대가 돼.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고 그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누구냐? 그러니까 춘추 5패 전국 7홍. 그걸 통일한 게 수나라. 그 수나라가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양쯔강에서 이 황하강까지를 대운하로 연결해서 그 대운하로 연결했던 게 지금까지 관광자원 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 근데 그 수나라가 누구 때문에 망했어? 고구려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미안해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춘추 전국 시대를 최초로 통일한 게 진나라 진시황. 예, 써야 돼. 자, 그럼 우리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내가 딴 생각했어. 오늘은 동양사. 예. 오늘은 동양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약 기원전 3000년경에 중국에 뭐가 있었다? 하나라가 있었다.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가 있었다. 은나라에는 은허라는 도시국가의 터가 남아있고 이 도시국가에서 갑골 문자가 발견됐다. 이것이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이걸 가르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나라가 은나라 말에 아주 나쁜 왕이 나오고 그 왕을 훈계했던 사람이 주나라를 세워서 이 주나라가 그 귀족들에게 그러니까 친인척들에게 땅을 나눠주어서 봉건제도 그러니까 분할해서 관리를 시키는 제도를 만들었던 게 주나라였다. 근데 주나라가 400년이 지나자 어떻게 됐어요? 각 제후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어서 춘추 오패 그래서 5개의 큰 나라로 나누어져서 계속 싸웠던 거야. 그러다가 그게 한 200년 지나요. 이 춘추 오패 시대 때 누가 나와? 춘추 오패 시대 때 살았던 게 노자, 그 다음에 공자, 노자하고 공자의 시대가 춘추 오패 때야.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말기에, 그렇지. 요 말기에 가서 노자의 제자가 누구예요? 노자의 제자가 장자. 그래서 요거를 노장사상 이렇게 부르죠. 노장사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공자 시대 때 공자의 제자가 누구야? 맹자. 그래서 이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공맹사상이라고 부르죠. 공맹사상. 예, 공맹사상 혹은 이거를 원시유교. 예, 원시유교라고 부르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전국 칠웅. 이젠 7나라로 나누어지게 돼. 그 이 전국 칠웅 시대는 5나라로 나눴을 때보다 훨씬 더 나라가 나빠져. 굉장히 더 열악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각종 그 아이를 낳아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를 낳아서 그 자리에서 잡아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 그 순자가 나타나서 맹자의 사상을 쭉 따랐던 유가 중에 순자가 나타나. 이 순자가 뭘 주장해요? 성악설. 인간은 원래 악하다. 맹자는 성선설. 인간은 원래 그 선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순자는 아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순자가 그 성악설을 주장하게 되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한비자가 나와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법가. 이 인간이 하도 못돼 처먹었으니까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예,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이때 그 밖에 점점점점 너무 많이 우리 옛날에 어떤 선배가 뭐 벗자도 있었다니 그건 거짓말로 보여요. 예, 이때 많은 제자 백가 이게 무슨 얘기야? 자는 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이 백가지 사상을 연구했던 시대. 한마디로 이 춘추 전국 시대는 많은 정치 철학이 탄생하던 놀자 벗자 막 이러면서 어떤 선배가 뻥을 쳤어. 이게 바로 제자 백가의 시대였다. 한마디로 나라를 부국강병의 정책을 연구하던 시대. 요게 제자 백가의 시대였다. 이걸 통일한 게 누구예요? 진시황의 나라 진. 그래서 얘가 자기가 처음으로 나라를 통일한 첫 번째 황제다. 그래서 진시황제. 지금 차이나라는 이름의 기원도 이 진시황제였는데 이 진시황제는 왕이 되자마자 뭘 했어요? 일단 뭐 문자, 도량형, 화폐 이런 걸 다 통일해. 문자와 도량형과 화폐를 통일하고 무조건 통일 다 똑같이 복색도 통일하고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시황이 16년인가 밖에 정치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강력한 그걸 뭐라 그러더라? 법가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법가 사상에 바탕한 강력한 국가 부국강병 제도를 썼어. 그러자 이거를 요거를 비판했어요. 누가? 유학자들이 진시황을 비판하자 진시황이 어떻게 했어요? 유교 서적을 불태우고 쪼개고 불태워 아예 다 끊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대나무 편에다가 대나무를 얇게 썰어서 거기다가 글을 썼는데 그걸 전부 다 끊어내고 불태워버려 책을. 그 다음에 유학자들을 묻어버려. 그게 분서갱유야. 왜? 이 유학자들의 사상은 뭐였기 때문에 이 공맹사상 원시유교에서 나왔던 게 뭐냐? 민본사상이었어요. 민본사상. 이게 민본사상이라 그래서 정치의 근본은 백성이다. 백성을 중심으로 한 그 저항권을 인정하는 게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었어. 그런데 얘는 이제 법가사상 강력한 이 국가 부국강병을 하겠다라고 진시황에 그랬는데 유학자들이 이걸 비판하니까
진시황을 유학자들이 비판하자 이 그 유학 사상을 갖다가 묻어버리는 거야. 불태우고 묻어서 지우려고 했던 게 그게 진시황이었다. 그러나 이 진시황이 16년 만에 불로초를 구하다가 뭐 수은 중독으로 죽었단 말이죠. 확 죽어버리고 그 뒤에 초나라와 초나라와 한나라가 대결을 해서 이 여기서 누가 통일을 해? 유방이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유방이 통일. 그래서 초나라의 영웅이 누구야? 초나라의 영웅은 그 항우장사란 말 있잖아요. 초나라가 이제 이 그 우희라는 여자의 남편이었죠. 잘생긴 귀족 청년 항우. 그 다음에 한나라의 그 평민 출신 유방. 얘네들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되다가 결국은 이제 유방이 통일을 해서 이게 어떤 나라가 됐다? 한나라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거양득이라는 말. 이 항우 장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고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거양득. 이 항우가 거대한 솥을 들어가지고 그 초나라에서 가장 예쁜 우희라는 처녀를 얻었고 그걸 본 많은 젊은이들이 항우를 따라와서 항우의 이 밀란을 도왔다. 항우의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한 번 솥을 들어서 미녀와 부하들을 얻었다. 그게 일거양득 이야기.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 유방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원래 이제 이 유방이랑 한신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항우의 제자였는데 이 한신은 누구냐? 전쟁의 신이야. 전쟁을 너무 잘해. 아주 소수의 병사를 가지고도 굉장히 이 전술 전략을 잘 짜가지고 늘 이기는 게 한신이었어. 그런데 원래 이 항우의 부하가 한신이었는데 이 한신이 유방한테로 넘어오게 돼요. 한신이 유방한테로 넘어와가지고 유방을 도와서 항우를 무찌르고 유방의 한나라를 통일시켜 주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 유방이 한신을 나중에 죽여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야? 토사구팽. 토끼를 사냥한 뒤에는 그 사냥개를 삼는다. 그런 뜻이 바로 이 한신 이야기.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라고요? 일거양득. 그 다음에 한자로 알아서 써봐. 일거양득하고 내가 그랬지. 토사구팽. 그래서 그 초한지가 이제 이 시대의 배경을 다루고 있고 경극도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국을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중국 사람들은 유방이 아니라 항우가 통일했다면 그런 낭만이 있대. 그래서 항우를 더 막 추켜 세우는 면이 있답니다. 넘어가서 한나라. 그래서 이제 이 유방이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한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한. 먼저 이제 한나라 앞전자를 써서 한나라의 일기야. 일기 한나라. 근데 이제 이 전한 시대가 나중에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때 이제 이 전한 시대에 만들어진 게 이제 한자. 한자가 그 정립이 되고 한자. 그래서 왜 우리가 한문할 때 한자가 이 한자야. 한자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군현제도. 군현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용조. 조용조 세법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다 한나라 때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유교를 유교가 이제 정치 철학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유교가 정치 철학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전부 다 전한 시대야. 근데 요 전한 시대 때 이 왕조가 오래되면서 부패하게 되죠. 부패하게 되면서 하여튼 무슨 이게 십상시의 난인가? 이때가 이제 무슨 저기 내시들하고 이제 난이 일어나서 이 전한이 망하죠. 요게 뭐였지? 중간에 망하는 거. 어떤 사건을 거쳐. 그래서 전한이 끝나고 서력기원. 홍건적은 훨씬 뒤야. 이게 이제 전한이 끝나고 이제 후한이 만들어져. 그 이제 나라 안에 혼란이 돼가지고 그 지배 세력의 부패함. 지배 세력의 부패함과 권력 부패. 권력이 부패하면서 그 모든 제도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그 후한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때 이 후한 반고가
저기 사마천이 전한인지 후한인지 좀 찾아봐. 헷갈린다. 예. 이때 이제 사마천하고 반고라는 유명한 그 사학자들이 나오는 거죠. 예. 유명한 사학자들이 나오는 게 그 사마천하고 반고인데 먼저 나온 게 사마천이야. 이 사마천이 후한이야? 어디야? 아니, 손자는 저 제자백가시 됐대요. 예. 여기 이제 이때 손자병법 할 때 이 손자도 이때 제자백가 시대 때 있었던 사람. 사마천의 사기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전한. 예. 전한 시대다. 예. 우리가 지금 역사 교과서에 관계된 인물이니까 사마천 이 사기를 쓴 사람인데 이 사기라는 게 뭐냐? 가령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이 동양의 역사책을 그 정리한 게 사마천이야. 조선의 역사책을 정리한, 그러니까 동양의 역사책의 서술 방식, 뭐라 그러나 왕조로 나누고 연대별로 쓴 다음에 각 시대의 어떤 특징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열전, 인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쓰는 동양사 편집 원칙을 정립된 게 사마천 때다. 예, 연대기적 기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마천의 사기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사마천에 얽힌 전설이 있죠. 사마천이 원래 굉장히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 서술을 하는 가업을 잇는 가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이 역사적 서술을요 가문이 대를 이어서 했나 봐요. 사마천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역사책을 쓰는 관리였어. 근데 이제 어떤 자기 친구 장군이 그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게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적 오류였어. 판단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사마천이 그 장수에게 죄를 묻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황제한테 대들어요. 그게 이제 황제가 이 사마천이 너무 얄미운 거야. 이 나쁜 새끼 이래가지고 사마천한테 결정을 하라래. 사약을 마시겠느냐 궁형을 당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약은 먹고 죽는 거잖아. 근데 이제 사마천이 자기는 사기를 완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사명, 춘추죠. 춘추였을까 아마 아니. 춘추는 저기 공명시대 나온 거고. 하여튼 자기는 사기를 완성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궁형을 선택하죠. 궁형이 뭐냐 하면 약초, 독초로 남자의 고환을 싸서 그 고환이 서서히 썩어들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대요. 예. 근데 그런 형벌을 당할지라도 이 역사책을 끝까지 서술하겠다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역사가 사마천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후한 시대가 와서 이때 또 이 후한이 반고가 역사책을 기록했던 때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한 후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후한 말에 더욱더 부패하죠. 권력이 이제 너무너무 부패해갖고 도저히 이 한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때 반고가 쓴 역사책이 또 있는데, 반고가 쓴 역사책이 뭔지 한번 찾아볼래요? 네, 반고의 역사책. 네. 그래서 이제 그 반고라는 사람이 그때 후한에 나와서 책을 썼을 거야. 내 기억엔 그래.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후한 말에가 황건적이죠. 그죠? 황건적의 난을 비롯해서 이제 권력이 부패하고 권력 부패, 민생 파탄, 예, 권력 부패, 민생 파탄, 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 이런 것들이 심해지자 이때 이 외적과 도적을 토벌하는 장수들이 나타나죠. 그게 누구야? 조조, 그 다음에 이제 조조 유비, 그 다음에 손권, 예, 조조 유비 손권이 나타나서 위나라, 그 다음에 유비의 총나라, 그 다음에 손권의 오나라. 이걸 배경으로 쓴 게 뭐예요? 삼국지연의. 여기서 이제 이 연의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요 연의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기체로 풀어 쓴 역사책. 예. 반고의 한서질이지. 땡큐. 예, 고마워요. 역시 우리는 함께 만들어지는
이 삼국지연의라는 게 이 그 조조, 유비, 손권의 이야기를 쓴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유비의 저기 부하들이 관우와 장비였고, 유비의 부하가 관우와 장비였고, 그 이 조조가 굉장히 더 큰 나라를 가졌고, 나중에도 통일하는 것도 조조죠. 그래서 이 조조는 어떤 뭐라 그러나 대국을 만들기에 더 훌륭했지만, 유비는 한나라 한족의 그 한실 왕족의 뿌리였어. 그래서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지고 했지만 참 처음부터 끝까지 등신스러웠던 그게 유비. 그 다음에 이제 이 손권, 오나라의 손권이 이 어느 때는 위나라 편을 들고 어느 때는 총나라 편을 들면서 삼국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던 시대가 삼국지 나오는 시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통일한 게 누구라 그랬어요? 통일한 게 조조라 그랬잖아. 근데 조조가 통일을 해가지고 그 통일을 다 했어. 통일을 다 했고 이제 드디어 조조의 왕조가 열리나 했는데 어머, 부하한테 배신을 당해. 예. 부하한테 배신당해서 그 부하 이름이 누구야? 사마 뭐지? 하여튼 사마씨, 사마의, 사마 머시기야. 사마스는 용사마 아니야? 사마씨한테 사마라고 시작되는 이름의 부하한테 배신을 당해요. 예, 사마의. 그래서 이때 이 그 사마씨가 만든 그 왕조가 뭐야? 진나라. 근데 그럼 저 진시황의 진하고 한자가 틀려. 이때 나오는 진은 한자가 틀려. 근데 이런 진은 배신을 하고 만들었잖아. 그래서 얘가 그 저기 옮겨가요. 예, 얘가 이제 동남쪽으로 쫓겨가면서 얘는 이때가 동진인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진나라를 만들었다가 얘가 쫓겨나면서 이 자리에 어떤 시대가 만들어지냐면 남북조 시대. 그래서 이 남북조 시대가 그 북쪽에는 북은 5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 시대. 어마어마했어.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이송은 그 주자하게 송나라가 아니야. 한자가 또 틀려. 제, 양, 진, 뭐 기타 등등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북쪽은 그 뭐라 그러나 유목민의 문화. 북쪽은 유목민의 문화가 그 유행을 하게 되고, 남쪽은 화려한 귀족 문화. 그래서 이 위쪽은 누구하고 친해? 우리나라의 이제 고구려 쪽하고 친하고, 요 남조 중국의 왜 얘가 이 중국의 남조의 화려한 귀족 문화가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백제. 그래서 백제 문화의 뭐 무령왕릉. 우리가 백제의 많은 문화를 가보는데 그 되게 독특한 저기 아치형으로 벽돌 조그맣게 쌓아놓은 거 봤잖아. 벽돌 아치. 요게 이제 이 무령왕릉인데요. 그 무령왕릉에 영향을 준 게 남조, 중국의 남조의 화려한 귀족 문화였다라고 우리가 가르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북조를 통일한 게 누구야? 이 북쪽에 5 오랑캐 16개의 나라, 그 다음에 남쪽에 송제양진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은 남조의 나라를 통일한 게 누구야? 수양제. 예, 수양제가 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대운하, 그 수나라, 이 양쯔강하고 황하강을 잇는 대운하를 만들면서 그 통일국가를 만든 위대한 나라가 수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수나라가 누구한테 망해요? 예, 고구려에 침입했다가 그 저기 뭐야 살수대첩, 예, 고구려 살수대첩 이후 국력이 쇠퇴해지고 그래서 패망하게 되죠. 예, 국력이 쇠퇴해지고 이때 이 수나라가 망한 다음에 고구려 을지문덕이죠. 이 당시 이제 고구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걸 겪으면서 수나라가 갑자기 국력을 잃게 되고 이 뒤에 만들어진 나라가 누구예요? 당나라죠. 그래서 이 당나라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개방적이고, 예, 개방적이고 국제적이고 뭐라 그러나 이 다양성,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아주 훌륭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다 포괄하는 그런 문화를 가졌던 게 요 당나라였죠. 그런데 이 당나라가 그만
양귀비 때 휘청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이게 200년 정도밖에 못 가요. 우리가 당나라 그러면 굉장히 막 그 훌륭한 문화로 알고 있는데, 훌륭했지. 많은 이제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당나라가 이때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이때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확립된 게 요때가 이제 당나라야. 그래서 그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냐? 정치는 유교, 그 다음에 종교는 불교, 그 다음에 한자로 통일하고 군현제, 그 다음에 조용조, 조세,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시대가 당나라야.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중국의 어떤 역사를 총정리한 거죠. 한 단계.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당나라가 200년 정도 만에 나라가 문을 닫게 되죠. 이때가 이제 나오는 게 홍건적. 홍건적. 이때가 황건적이야. 요 당나라 말기가 황건적. 황소의 난. 황소의 난인가 보다. 이때가 황소의 난. 황소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황소라는 평민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막 이러면서 난을 일으키잖아. 그래가지고 파죽지세로 그 당나라 수도까지 막 쳐들어왔는데, 이때 한 천재 소년이, 외국인 천재 소년이 토황소 경문 그랬고, 황소야 너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딱 기를 죽여놨어. 그게 누구야? 최치원. 신라의 천재 소년 최치원이 그 당나라의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써서 그 난에 참가했던 많은 대중을 가라앉혀버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최치원이 당나라 왕 말기를 보고 신라로 돌아와. 실망해가지고, 당나라도 끝났다. 그러면서 신라로 돌아왔는데, 이 신라로 돌아온 최치원을 신라의 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정치권에서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최치원은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그죠? 이 최치원이라는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라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 신라로 돌아와서 마지막 행적이 묘연해. 마지막 행적이 묘연한 게 최치원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당나라 다음이 누구예요? 요 당나라가 망할 때 5대 19. 그러니까는 이제 당나라가 패망하면서 나라가 다 쪼개져. 나라가 막 쪼개져가지고 5대 19개 혼란기를 거쳐. 그걸 통일한 게 누구야? 송나라. 이때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송나라인 거죠. 주자학. 주자학. 이 주자학의 다른 말, 주자라는 사람의 성리학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자의 성리학이 만들어지는 게 송나라 때야. 이 송나라가 문치주의, 철저히 국민들을 가르쳐서 이게 문화적으로 깨우쳐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던 나라가 요 송나라였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문제점이 뭐였어? 부작용이 나타났어. 문약화. 한마디로 그 문화는 굉장히,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막 굉장히 뛰어나갖고 막 시, 그림, 뭐 서체 다 발달해. 근데 나약해. 너무나 나라가 나약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오랑캐 침입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북방민족의 침입이 끊이질 않아. 그래서 이제 이 북방민족의 침입이 또 순서가 있어. 이 송나라가 이제 남쪽으로 도망가갖고 남송이 돼요. 예, 남쪽은 남송이 있고, 이때 북쪽에 순서대로 어떤 나라들이 생기냐 하면 먼저 거란족이 만든 무슨 나라? 요 나라, 요술이란 말 들어봤죠? 요술. 거란족이 주로 이상한 향료나 이런 걸로 막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마약 같은 거, 마취제 같은 거, 독침 이런 거를 썼던 게 이제 요술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소리를 막 내가지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주파수 공격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요술의 나라 거란족.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거란족의 요 나라를 지나서 어떤 나라가 와요? 요 나라가 그 9세기에 만들어져서 10세기, 10세기죠, 10세기. 10세기에 이 요 나라가 계속 송나라를 괴롭혀. 그 다음에 그 요 나라 다음이 누구예요?
금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그래서 이제 여진족의 금나라가 만들어져서 요 거란족이 한 150년 정도 가고 여진족이 그 뒤에 한 100년 가나? 그러다가 이제 이 금나라가 우리나라로 치면 1100년대에 우리 고려를 쳐들어오고 막 그랬었던 나라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빠졌다. 북방민족의 침입. 이때 고려의 무력 지원. 고려가 송나라를 무력으로 지원해줬어. 주작을 만든 송나라가 문약화되고 요 밑에 요 나라, 금나라, 원나라 뭐 이렇게 자꾸만 당할 때 그때 이제 이 고려가 이 송나라를 지원해주는 그런 구조였다. 그래서 송의 문화와 고려의 무력 이게 이 동아시아의 거대한 어떤 그 협력 구조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나라가 1100년에서 1200년까지 시끄럽게 하다가 어느 나라에 물러나요? 몽고족. 몽골족에게 쫓겨나니 그 몽골족이 원나라였다. 그래서 이제 이 원나라가 몽골족이 나타나서 남송까지 전부 다 장악해서 세운 나라가 원나라. 요거는 이제 몽골족이 세운 나라였다. 여러분 우리 몽고라는 말하고 몽골이라는 말 있잖아요. 몽고를 중국 사람들이 낮춰서 부르는 거래. 가령 이제 우리가 일본 애들을 외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몽고를 몽고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몽고 반점 이런 표현 있잖아. 그게 그 몽골 사람들을 굉장히 낮추어 부르는 말이래요. 예, 그래서 그 몽고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 하여튼 이제 이 몽골족이 세운 나라 원나라. 이 원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지 칭기스칸. 칭기스칸의 나라 몽골족의 원나라. 근데 이 나라가요 굉장히 기간이 짧았어요. 예, 기간이 짧아가지고 뭐 160년 가나? 원나라가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지만 금방 망해. 금방 망하고 나타나는 게 누구야? 원나라가 망하면서 나타난 나라가 명나라. 그래서 명나라가 1360년경에 건국되고 요 명나라가 이제 조선이랑 그 명나라 건국 후 30년 만에 조선이 건국되는 나라죠. 이 명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명률.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법을 완성한 그 법전이 대명률이야. 그래서 이 대명률에 따라서 주변국이 이 법전을 만들고 그랬단 말이야. 요 대명률이 우리나라의 경국대전에 영향을 주고 이 조선에 영향을 줬던 게 명나라였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에서 이 명나라를 특히 사대주의 얘기 강조하시는데요. 이 4대는 언제부터 나왔냐? 당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예, 4대라는 건 당나라 때부터 있었어. 우리나라 신라와 발해가 당나라로 소위 이제 선물을 보내. 사신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면 이 당나라에서는 약소한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오면 거기에 10배에서 20배를 물건을 선물로 다시 하사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 그걸 무역이라 그래, 무역. 그걸 무슨 무역이라 그러죠? 예, 그걸 무슨 무역이라 그래? 조공무역. 그래서 4대주의, 큰 나라를 섬기는 그런 비겁한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가르쳤는데, 이 4대라는 건요, 일본도 우리한테 4대 했어요. 예. 일본도 우리에게 4대 했다고. 우리나라에 선물 바치고 우리나라에서 곡식을 받아가고 그랬어. 그럼 지들도 부끄러운 거야. 결국은 이 4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사람이 그럼 4대주의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4대라는 걸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나라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누구야? 그게 4대주의야. 그런 4대주의는 누가 그런 걸 했을까요? 친명파. 명나라에 이렇게 명나라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막 가서 사바사바하고 여자 대주고 막 이러면서 관계를 맺었던 놈들. 그 놈들이 조선 왕실 안에서 명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이 일본의 입장 대변하듯이 우리나라의 또 이 국방부에 미국의 이 무슨
그 뭐 무기회사 브로커들이 국방부 장악하듯이 그런 놈들이 있었어. 친명 4대 관료들이 무조건 명나라를 팔아서 자신의 권력적 이익을 도모했던 놈들, 그들이 4대주의였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본 그 제국주의 역사학자들은 마치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큰 나라를 섬기면서 종처럼 살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낮추어서 표현하는 거야. 이 그 4대 정책은 조공무역을 의미하고, 요 조공무역이라는 건 뭐야? 더 많이 누가 줄 거냐야. 명나라를 형님으로 모셔서 명나라가 우리한테 10배를 준 거야. 10배, 20배. 나중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명나라 말기에 조공 오지 말라 그래. 야 그만 와 막 그래. 왜냐하면 디립다 갔거든. 1년에 몇 번씩 갔거든. 그럼 1년에 몇 번씩 가서 10배, 20배로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게 명왕실이 막 거덜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공을 거부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조공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 교류의 수단이었다. 그때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고 우리 나라에서도 자생적인 학자들이 많이 발달할 수 있었던 그런 의미였다. 좌우지간이 명나라가 언제 망하느냐? 조선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국력 쇠퇴, 국력이 막 허물어져요. 그래서 명나라 말기에 누가 나타나? 후금이 나타나.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후금이 나와서 그 명나라하고 막 싸울 때, 이때 요 교체기에 우리나라 광해군이 그 실리외교, 그래서 그 우리나라 조선 정부에 있는 친명파가 무조건 명나라를 도와야 된다. 근데 광해군이 거기 우리 장군더러 이긴 놈 편 내 편 해라, 이걸 빌미 삼아가지고 나중에 광해군을 폐위시키는데, 그걸로 폐위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뭔 죄냐? 그러니까 이걸 임목대비하고 그 영창대군 동생을 죽인 놈, 그래갖고 쫓아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후금과 청나라 때 광해군의 실리외교, 이걸로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 그 이제 청나라 말기에 이제 뭐 그 손문이 나타나서, 중국의 손문이 나타나서 그 중화민국을 만들게 되고, 그 중화민국이 나중에 모택동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밀려나면서 대만으로 넘어가서 지금 대만에 있었는데, 그 얘기 알죠? 야, 이 중요한 얘기다. 대만하고 중국이 지금 그 49년 이후에 처음 만난다는 거. 만났대나 만난대나. 그 얘기 들었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국이 청나라가 있었잖아. 청나라가 있었는데, 청나라가 이제 하도 잦은 외세에 치니까 여기 대비해서 제대로 못하면서, 걔 누구야? 서태후가 이제 이 나라의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어갖고 이 청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다고. 청나라가 망한 다음에 손문이 주도해갖고 만든 국민당, 손문의 국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민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손문이 죽었던가 물러나고 장개석이 그 뒤를 이어서 중화민국으로 집권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 중화민국을 만드는 과정에 중국 북부지방에 있었던 괴뢰 정부가 원세계의 나라야. 만주국.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청나라 말에 손문의 공산당, 무슨 얘기야? 손문의 국민당, 여기에서 추진했던 게 중화민국 운동이에요. 예, 무슨 한민주의 뭐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손문의 국민당이 중화민국을 추구하려고 했고요. 이때 이 손문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 공산당, 손문의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결합을 해서 만들었던 게 국공합작이야. 그럼 이 국공합작이 왜 생겼냐? 이게 왜 생겼냐? 이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 장군이었던 원세계라는 사람이 있어.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 장군 원세계가 그 청황실을 무너뜨려요. 쿠데타를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군벌 정부를 만드는 거야. 군벌 정권을 만들었는데, 요 군벌 정권에 잔당하고 그 일제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만주국이야. 예. 원세계의 군벌 정권과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 예, 일제 세력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만주국. 응, 맞죠? 그래서 이 만주국의 소위 박정희가 이 만주국의 박정희가 만주국 군관으로 예, 만주국 군관으로 박정희가 신청해서 혈서 쓰고 지원했던 혈서 쓰고 지원했던 게 저 만주국이야. 저 만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손문의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합작을 해서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을 이루어서 원세계의 군벌 정부를 무너뜨리는 예, 몰아내는 민족운동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장개석의 장제스 우린 장개석으로 배웠어. 장개석의 국민당이 모택동을 몰아내.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을 이겨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몰아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하여튼 여기 뭐 얘네 저기 장개석과 모택동의 대립. 그래서 맨 처음에 모택동이 물러나요. 먼저 졌어. 그런데 얘가 어떻게 했어? 홍군의 대장정. 모택동의 대장정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이때 나온 말이 뭐냐? 선전선동이란 말이에요. 이때 모택동이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동자와 농민을 홍군의 대장정 때 중국의 노동자 농민을 설득을 해.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거야. 예, 공산주의를 퍼뜨려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장개석의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피. 쫓겨나는 거죠. 예. 그 대만으로 도피하게 되고 모택동에 중공이 만들어지는 거야. 모택동에 중국 중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던 게 그게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이 이기면서 된 일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중공과 대만으로 분리.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서구 유럽이 대만을 막 시켜서 대만에다 엄청 지원을 했어. 그래서 대만, 일본, 우리나라, 홍콩 이런 데다가 막 집중 지원을 해서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성장을 했던 거야. 그런데 이 대만에 대한 지원이 언제 끊기느냐? 1990년대 중공이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빼버렸을 때 자기네들을 이제 중국으로 불러라. 그러면서 갑자기 미국과 우리 서방세계가 전부 다 대만하고의 국교를 단절해요. 그래서 대만이 완전히 고립되게 돼. 대만은 고립되게 되고 중국한테 잘 보이느라고. 중국이 시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대만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그 분리되어 있던 나라였단 말이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거대한 나라가 요만한 대만한테 동급의 대우를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안 만났었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만난 거야. 대만의 총통하고 중국의 뭐 이 서기하고 주석하고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이 대만의 총통하고 정상 만남을 하기로 했다는 거야. 예, 66년 만에 수교를 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야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지금 이 동북아가 이렇게 아주 변화되는 국제 정세를 가지고 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중국의 역사를 또 한번 훑어봤어요. 물론 여기서 틀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가르친 지 한 9년 됐어. 왜냐하면 이제 이 중국 역사를 배운 애들은 빨리 끊겼기 때문에 나중에 막판으로 가서 세계사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애들이 신청을 안 하고 주로 이제 정치 경제를 신청을 해가지고 요 부분을 가르친 지 한 10년 다 돼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 뭐 틀렸을 수도 있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들이 혹시 저기 틀린 부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요거 아니 뭐 이게 또 올릴 만한 내용인가? 예, 그러면은 예, 올려드릴게요. 망치 부인의 대충 동향사. 예. 망치 부인 생각으로 가고
이게 뭐 정확하진 않아요. 예,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게 이 중국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다 다루겠어. 근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예, 이 정도의 그 흐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이제 아, 중국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있었구나, 이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뭔 말하면 아, 나 그거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저기 언제야? 이 우리나라하고의 역사의 관계를 한번 또 훑어볼까요? 예, 이 우리 여기 하나 더 빼먹었구나. 한나라, 은나라 요때가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어? 고조선이 있었던 거죠. 고조선. 예, 이때가 이제 이 한나라, 은나라 요때 그 우리는 고조선 시대. 요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 시대까지가 전부 다 고조선이야. 진나라까지도. 예. 진나라 여기 요때까지도 그 전부 다 우리는 고조선이었는데, 요 그 저기 뭐야, 전한이 성립되던 시대, 전한이 성립되는 그 직전에 혼란기 있잖아. 그러니까 진나라 진시황이 망하고 진시황이 죽고 그 혼란기를 틈타서 이때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때 이제 위만 조선이 건국된다. 요거는 우리 이렇게 가로를 칠게요. 예, 위만 조선이 등장하는 시대. 예, 여기가 기원전 330년인가 그래. 기원전 300년대인가? 위만 조선이 요 진나라하고 아니다, 전국 칠흥 때인가 보다. 전국 칠흥 요 시기인가 보다. 진나라가 성립되던 이때, 그죠? 요 근처에 이제 위만 조선이 들어가. 그리고 요 한나라 때 비슷한 게 이제 그 단군 고조선이 한나라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말에 그 기자, 단군왕검 고조선, 그리고 요 은나라 말에 기자 고조선, 기자조선, 다른 말로 기자 동래설이 있었던 때고, 요 그러니까 300년 근처, 200 몇십 년경에 이 위만 조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전한 때, 전한이 망하고, 전한 후한이 망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때 요 시기 우리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예, 뭐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호동왕자 낙랑공주 기억해요? 예,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그 들어봤지? 한사군. 한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한나라의 4개의 군이 우리 한반도 북부를 지배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한사군을 축출하면서 고구려가 성장해. 예, 고구려가 성장. 이때가 바로 호동왕자 낙랑공주의 낙자가 낭인가 락인가 이건가? 요때가 이제 한사군, 이미 한나라가 망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한나라의 사군을 축출하면서 고구려가 성장한다. 그때 이제 이 호동왕자 낙랑공주 이야기가 요 시기에 읽히는 이야기, 낙랑군. 예. 그래서 낙랑공주가 낙랑군이라는 한나라의 4군 중에 하나의 공주였어. 근데 이 여자가 뭘 찢었어? 자명고를 찢어가지고 이제 그 호동왕자를 도와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딸을 잘 키워야 된다라는 전설을 나왔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남북조 시대 때, 요때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예요? 삼국시대죠. 삼국이 성립되는 요 남북조 시대 때 우리는 삼국이 성립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예,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전에 위만 조선이 금방 망하면서 전한에서 후한으로 넘어가는 요 시대 있잖아요. 전한에서 후한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그
그래, 요때쯤 들어가는 게 맞겠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예, 요걸 요즘엔 뭐라고 가르쳐요? 연맹왕국. 예, 연맹왕국 시대. 우리나라 이 지금 가로 안에는 전부 다 조선의 역사야. 예, 조선의 역사가 요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들어가고 수나라, 당나라 때. 요 당나라 때 우리는 어떤 나라가 만들어져요? 예, 당나라 때가 소위 이제 당의 도움으로 통일신라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요때가 발해와 우리가 뭘 어쨌다고 거친 시청자야. 잠깐만요. 어디서부터 저기가 깨졌냐? 채팅창 깨진 게 얘 때문이야? 예. 자,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저동에 삼한 들어가고 한사군,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들어가고, 그리고 당나라 때 발해와 통일신라. 통일신라 시대가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 때가 어느 시대예요? 조선은, 우리 한반도는 고려. 예, 고려 시대. 언제까지? 고려, 남송, 원.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송나라부터 원나라까지가 고려. 명나라가 완성된 다음에 망하지, 참. 네? 그래. 조선 건국을 이대로 넣으면 명나라 때, 예.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그 명나라의 국력이 쇠퇴했다. 얘를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 국력이 쇠퇴하고 후금과 청나라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는 뭐 됐잖아, 그죠? 그 다음에 원세계 요때가 그 원세계의 만주국이 만들어지던 시점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선이 패망하고 대한제국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던 시대, 그리고 원세계 손문 장개석 요때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야기,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중국 개명, 그리고 2015년에 2015 중국 대만 수교. 예. 이러면 이제 조선의 역사를 사이사이 끼워 넣고, 그리고 이제 동양사가 정리가 되는 거죠.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내가 하도 오래돼 갖고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이거를 다시 대충한국사 이거 삭제하고 글쓰기로 들어가서 또 뭘 맡기고 갔대. 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망치 부인의 대충중국사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뭐 알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뭐 동양의 흐름의 역사를 좀 알고, 그리고 우리 역사가 어디쯤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지금 박근혜가 우리 우리의 국사 편찬을 맡기겠다는 사람이 누구? 저 단군왕검의 고조선은 부정하고 위만조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